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휴장일 때는 주식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고요. 내일은 반장이죠, 반장.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1시까지만 거래되는 반장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성도 그렇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내일 금요일장, 월요일장인데 큰 매수나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AI 문제가 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글과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TPU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엔비디아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올라가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데 선물이 오늘 한 2,7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약 4조 원의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풀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옵션 만기인 12월 11일 둘째 주 목요일 또 금리 전망을 발표하는 FOMC가 있죠. 그래서 겹치는 11일 날이 겹치는 날인데 큰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나면은 이제 12월 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월이 바뀌면은 또 매매 행태라든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본격적으로 연말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거의 축제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강했는데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오늘 12조 8천억 많이 줄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15조에서 많이 될 때는 한 20조 원대까지 거래가 좀 활발했는데 거래 규모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 매수세가 좀 약한 편이라 작은 프로그램 매도에도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기계적인 매매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여러분들이 휩쓸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시장이 살아날 때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수급이 앞으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매수했던 개인이 점차 매도로 전환되고 있고 요거를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샀으니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은 이제 처음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변환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다시 좀 꾸준하게 사는 패턴으로 바뀐다면 하이닉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우위에 치우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더 주도할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매도가 대형주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 하나 매매를 했죠. 상당히 올랐다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상승폭의 절반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금액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나오는데 이거에 내년에 한 8배 정도 나옵니다. 8배. 가이던스 추정치가 내년 2026년에 8배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 나가면 또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주식 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는 종목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갖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좀 저점 매수 매집해 놓으시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추정치가 가이던스가 너무 좋아요. 8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한은에서도 내년 경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올해는 1%대까지 올라가겠지만 내년에는 뭐 1.8%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주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환율도 뭐 좀 안정되겠죠. 여러 가지 전망은 상당히 밝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알테오젠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서 마일스톤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유럽 품목 허가 요거에 따라서 1,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억 220억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할 거라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이제 4분기에 실적으로 잡힐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날짜는 오늘인데 그 전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마일스톤 구조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C 제형의 허감의 시장 전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머크는 2년 이내에 환자를 30에서 40%를 IV에서 SC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더 빨라질 걸로.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머크는 그 복제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IB 가격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SC로 전환하게끔 만들어서 사용의 편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는 복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40%가 아니라 거의 한 50% 이상을 전환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분에서 1시간 받던 거를 1분, 2분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좋아요. 대기 시간도 짧고 환자가 있을 공간도 없고 회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윈윈이 되기 때문에 SC 제형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전체 원화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마일스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받는 구조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고, 미국은 벌써 받았죠. 이 유럽이 이제 오늘 이제 인보이스가 발생된 거고, 그다음 일본도 약 100억 정도 미만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기반으로 해서 마일스톤이 1조 한 4천억 정도 된다.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히트루다 SC 연 매출 구간별로 달성할 때마다 단계별로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SC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에 정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모든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로열티는 약 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로열티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액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 기간도 2043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버는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머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하고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3조까지 나오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다. 그 돈으로 과연 뭘 할까요? 알테오젠은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비만 치료제도 할 거고 또 기술인이나 M&A까지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래저래 성장성이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주식인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찬밥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바이오텍 역사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한테 돈을 저렇게 받는 구조의 제약회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단지 기술 수출해가지고 좀 받는 정도였지 이렇게 로열티까지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액분도 하고 이러면서 무상증자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가격을 낮춰주면서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성장성 면에서는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금리 과연 인하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패드워치에서는 거의 85%, 85%의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상당히 밝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추천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연준 의원들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물가가 인플레가 되든 말든 간에 자기는 돈 풀고 어차피 중간선거 이기고 끝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좀 버블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년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 이후에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 전까지는 버블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블을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타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요. 반대로 좀 어느 정도 보면은 또 거품 후에는 또 상당히 안 좋은 시절이 오겠죠. 그때는 또 그런 대로 체크해가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늘 주식시장은 버블이 나오고 버블이 또 꺼지고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안 되니까 다시 올려서 올라가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반복. 해마다 이렇게 반복인데 이 사이클이 짧지가 않아요. 보통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버블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 제 생각에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큰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이렇게. 요럴 때는 이제 다시 좀 보수적으로 하면 되고 지금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버블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이클 버리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닥터둠은 10년 내내 주가 빠진다 그랬는데 주식이 10년 내내 올라요. 그리고 한번 맞췄다고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장이 알려주거든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제가 읽어 좀 드리려면 매일매일 유튜브하고 텔레그램 잘 보고 계시다고 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조급하게 정말 신용 미수 써가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뛴다. 이거는 뭔가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풀 베팅을 하거나 내 돈이 아닌 신용이나 스탁론이나 이런 걸로 막 한 번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투기에 가까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저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엄청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잠시 벌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잠시라는 게 얼마 정도냐면 1,000만 원 갖고도 한 1억 만들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에. 왜냐하면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예, 뭐 2배, 3배 막 5배씩 질러가지고 한 종목 잘 먹으면은 뭐 1,000만 원 갖고도 1억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1억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억이 1,000만 원 가는 건 1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입금을 해요. 예, 이런 경우 또 좀 벌었다가 손해보고 또 입금을 해요. 벌었다가 손해보고 이거 많이 봤죠? 어디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다 털리는 거죠. 예. 아무튼 60세 전에 예, 일정한 수준의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이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통방을 개설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시청자층이 55세에서 65세가 가장 많아요. 한 40% 됩니다. 40%. 여기 이상 되시는 분도 25% 돼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요 밑에도 한 40%? 예, 3, 4% 되고, 요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거의 7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제가 그 단기 매매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단기 매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 뭐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때부터 팔아야 되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제가 오늘도 종목도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공장이 풀가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들, 이런 것들 지금 안 움직이니까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도 또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식도 그리고 올해보다 한 8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내년 2026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상당 부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사가지고 충분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빠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돌파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은 주식이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면 여기는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게 맞죠.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고점을 뚫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몇 배요? 8배 이상의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사놓고 기다리고, 또 이런 종목들 사놓고 기다리고, 요거만 몇 번 하셔도 1년에 뭐 꽤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미수 풀로 질러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매매 안 해도, 이런 거 매매 안 해도 충분히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계좌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3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요거를 5년에서 10년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노후 자금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장이 부러지면 어떡하냐? 예, 부러지는 환경에서도 반등은 나옵니다. 예, 또 이렇게 매매하는 또 요령이 있어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예, 부러지는 때는 부러지더라도 또 수익 날 때는 수익 내면 되니까. 시장이 막 부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올라가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벌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웬만하면 내가 가슴이 정말 이게 콩닥콩닥 뛴다,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먼저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조급한 마음 없이 냉정하게 시장을 가면서 투자하셔도 충분히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이 재밌어야 돼요. 물론 돈을 벌어야 재밌긴 하지만 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요렇게 저는 옛날부터 되게 재밌었거든요. 주식 공부하고 찾고, 야 이거 유레카 외치면서 이 종목이다 이러면서 사서 또 수익도 많이 내보고, 이러면서 또 보람도 찾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알테오젠에서 잠깐 3,000%로 빠졌는데, 알테오젠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알테오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무거워서 슈팅이 만약에 뭐 기술출 나왔다 뭐 이러면 정리해서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쪽도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어서 ABL 바이오.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출 주식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타이밍이 맞으면 알테오젠이 좀 오버슈팅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일부를 정리해 가지고 ABL 바이오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떠난 자리에 ABL 바이오가 포스트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뭐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좀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섹터별로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면서 좀 갖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곧 12월이 옵니다. 12월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